오늘 주제는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광고 소재 검증 방법 A/B 테스트라는 주제로 들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디테일한 주제인데 저희가 매번 큰 범위의 주제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디테일한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A/B 테스트를 좀 집중적으로 가져오려고 진행하려고 주제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광고를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고민되는 주제를 가져왔고요. 바로 내가 만든 광고 소재가 진짜 좋은 소재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는 소재에 대한 검증 이야기입니다. 이제 광고를 직접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가 색감도 화려하고 이쁘니까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요즘엔 뭐 이런 카피가 유행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제 생각에는요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눈에 이쁜 광고가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광고 성과의 정답은 사장님의 머릿속이나 디자이너의 감각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있는 고객님들의 결제 데이터와 클릭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가장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무기가 바로 오늘 알아볼 A/B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감에 의존하는 광고를 끝내고 데이터로 성과를 만드는 방법을 초보 사장님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A/B 테스트가 도대체 뭔가요? 네, A/B 테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A안과 B안 두 가지 버전의 광고를 만들어서 어떤 게 더 좋은 성과를 내는지 비교하는 실험 같은 겁니다. 같은 제품을 광고하더라도 다른 사진을 다르게 한 A 버전과 B 버전을 한번 동시에 돌려보고 실제로 어떤 광고에 사람들이 더 많은 반응을 했는지 숫자와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더 이쁜 것 같아가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더 잘 팔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A/B 테스트입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B 테스트가 꼭 광고비가 넉넉한 대기업들만 쓸 수 있는 방법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광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초보 사장님일수록 A/B 테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예산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소재에 무작정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작게 테스트해서 효율이 검증된 소재에만 집중해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검증을 거친 소재에 쓰는 것과 아니면 그냥 감으로 고른 소재에 쓰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가 빠듯한 초보 사장님들은 보통 테스트할 돈도 없는데 하면서 이 A/B 테스트를 미루기 쉽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더 쉽게 와닿을까요? 사실은 이제 돈이 없을수록 더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테스트는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출하고 쓰게 될 돈을 검증된 소재에 더 확실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실패하는 A/B 테스트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가장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한 개 있는데요. 이제 A 안에는 감성적인 이미지 할인 문구를 넣고 B 안에는 이제 제품 기능을 강조한 이미지에 리뷰 문구를 넣어서 동시에 광고를 돌리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개를 제대로 다르게 비교를 했네 싶겠지만 알고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 안에 성과가 더 좋게 나왔다고 해봤을 때 그 이유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바뀌어서인지 문구가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이미지도 바꾸고 문구도 같이 바꿔서 좋아진 건지 둘 중에 어떤 게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를 하고 비용을 지출했는데도 배운 게 전혀 없는 의미 없는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주실 원칙이 바로 단일 병수 통제라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번의 테스트에서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가지 요소씩만 바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지는 똑같이 두고 카피, 문구만 한번 바꿔보던지 아니면 카피는 그대로 두고 버튼 색상이나 이미지만 한번 바꿔보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만 바꿔서 테스트 해보시면 성과가 달라졌을 때 아, 이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줬구나 라고 딱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또 그 요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메타광고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 어떤 거를 변경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광고 이미지나 영상 아니면 본문과 더보기 같은 제목 카피, 버튼 문구나 색상 그리고 어떤 고객에게 보여줄지 정하는 타겟까지 좀 다양하게 있어서 뭐 이거는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중에 한 번에 하나만 바꿔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일 변수 원칙이 좋긴 하지만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버튼 색이라든지
뭐 문구 색깔처럼 너무 미세한 요소만 바꾸면 둘 사이 차이가 진짜인지 우연인지 가릴 수가 없을 만큼 데이터가 잘 안 모이기 때문에 그 두 개 안끼리의 승부가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메타 학습 단계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먼저 후킹이나 컨셉 같은 큰 차이부터 한 가지씩 테스트해서 효율의 윤곽을 잡고 그 다음에 버튼 색상이라든지 모양 같은 세부 요소로 좁혀 들어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인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메타 광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표면적인 숫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표면적인 숫자에 속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가져왔고, 우선 메타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알다시피 뭐 전환 캠페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재우기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뭐 CPC, CPM도 있지만 CTR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보세요.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CTR 확인하시고 판매 캠페인 진행하시는 분들도 CTR 보시면서 내 거 소재 좋은데 왜 CTR이 왜 이렇게 낮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CTR은 단순히 클릭률이고 우리는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환 캠페인이면 당연히 판매를 위해서, 잠재우 캠페인이면 당연히 리드 양식을 위해서 남기는 거기 때문에 CTR에 너무 눈에 초를 켜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를 하나만 통제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승자를 정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두고 진행할 것인가인데요. 여기에서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빠지시는 게 틀리시는 게 있는데 바로 클릭률, 아까 말씀드린 CTR 같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만 매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문구를 쓴 A안이라는 게 있다고 치고 평범하지만 혜택을 강조한 B안보다 클릭률이 무려 2배나 높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겉으로 보면은 이제 A안이 무조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결제 완료까지 가는 숫자를 확인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A안은 이제 자극적인 문구로 궁금증을 유발해서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잔뜩 받았지만 정작 살 마음이 없던 사람들까지 끌어모으는 바람에 들어왔다가 구매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이탈률이 높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B안 같은 경우에 진짜 살 사람만 사서 결제까지 이어지고 클릭수는 적었지만 매출 지표는 오히려 더 높았던 거예요. 클릭률만 보면은 진짜 돈을 벌어다주는 소재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혼동을 막으려면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광고로 어떤 거를 달성하고 싶은가 하는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하고요. 이 A/B 테스트의 판단 기준은 항상 그 광고 캠페인의 최종 목적과 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캠페인의 북극성이라고 비유하곤 하는데요.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보고 별을 찾는 것처럼 저희 광고랑 캠페인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 목표 설정의 중요성은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매체인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이 부분은 중요해서 뒤에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살짝 정리하면은 우리 목적이 단순한 방문자를 많이 모으는 거라면 당연히 클릭률이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뭐 매출 증대가 목표이거나 뭐 전원당 비용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CTR 말고 CPA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클릭이 많이 나온 광고가 무조건 좋은 광고는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게 노출인지 전환, 구매인지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숫자를 지표를 선택해서 봐야 하고요. 클릭만 먹고 정작 매출이 안 따르면은 성공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방금까지 메타 광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필 메타에서 A/B 테스트가 그렇게 중요한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아까 앞서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메타 광고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와닿으실 텐데요. 메타 광고는요, 사장님이 이제 광고를 올리시면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줄지 뭐 직원이나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설정한 인공지능이라는 머신러닝이 결정합니다. 이 인공지능한테 사장님께서 내리는 명령이 바로 캠페인 목표인데요. 메타는 광고 목표를 대략 6가지 정도로 정리해뒀습니다.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그리고 판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뭘 고르느냐가 인공지능한테 이런 사람을 데려와 라고 명령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요.
사실은 물건을 팔고 싶으면서 목표를 무작정 트래픽으로 잡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충실하게 클릭을 습관적으로 잘 누르는 사람만 찾아서 광고를 노출시키고, 이렇게 되면 클릭 수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정작 결제는 안 따라오고, 앞에서 말한 그 지표의 함정이 메타에서는 알고리즘 때문에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목표를 판매나 구매로 잡게 되면은 인공지능은 실제로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은 잠재 소비자를 찾아 나서고요. 같은 광고비인데 이제 누구한테 쓰이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목표를 고르냐가 이 A/B 테스트에서 어떤 거를 우승한 소재로 볼 거냐랑 똑같은 얘기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는 목표 설정과 A/B 테스트가 한 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한 개 더 있는데, 메타에는 이제 학습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를 이제 새로 켜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바로 최적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먹으면서 배우는 준비 운동 기간이 있는데요. 메타에서 발표한 공식 기준으로는 이 학습 단계를 빠져나오려면 대략 7일 안에 약 50건의 목표 이벤트를 쌓아야 되는데요. 하루로 치면 한 7건에서 8건 정도 되겠죠? 이게 안 쌓이면 성과가 들쭉날쭉하고 그때 본 성과가 진짜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데이터적으로 CTR이 너무 낮거나 뭐 CPA가 너무 비싸다라고 한다고 바로 끄지 말고 좀 더 지켜보라고 하신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머신러닝 최적화 때문에 그런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메타 알고리즘 구조상 그래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이제 50건도 안 쌓였는데 뭐 어떤 게 좋다라고 꺼버리는 거는 메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흔히 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한 주에 구매가 50건도 안 나오고 뭐 10건도 나올랑 말랑 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구매라는 이벤트가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영영 학습을 조금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구매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윗단계로 올려서 그 직전 단계인 장바구니 담기나 결제 시작 같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를 목표로 잡아서 사이트에 심어둔 픽셀을 통해 그 데이터를 메타에 충분히 흘려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세한 변수보다 큰 흐름부터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근데 방금 픽셀이라고 하셨는데 메타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픽셀에 대해 잘 모르시는 초보 광고주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픽셀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제 메타 픽셀은 쉽게 말해서 내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 한번 심어두는 작은 추적 코드 같은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내 가게 안에 있는 CCTV 같은 거예요. 이 픽셀이 하는 일은 손님이 내 사이트나 쇼핑몰에 들어와서 어떤 상품을 봤는지,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결제까지 했는지 뭐 이런 활동 같은 걸 메타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이게 있어야 메타가 이 광고를 본 사람이 실제로 구매까지 했구나를 알고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더 찾아줄 수 있고요. 픽셀이 없게 되면 메타는 누가 샀는지 뭘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광고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브라우저에서 추적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픽셀을 보완해주는 서버 방식의 장치인 전환 API를 함께 쓰는 것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둘 다 구매 데이터를 메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장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페24, 아이맵, 식스샵 같은 쇼핑몰 솔루션이라면 그냥 코드만 붙여넣기 하면 바로 연동이 되고요. 직접 하기 부담스러우시면 개발자나 저희 같은 대행사에 메타 픽셀이랑 전환 API 세팅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메타픽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대행하면서 메타픽셀은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메타픽셀도 연동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드린 A/B 테스트 같은 뭐 소재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A/B 테스트 진행하자, 아니면은 저희가 소재를 만들 건데 어떤 거를 좀 뭐 문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소재의 결을 바꾼다거나, 요즘에는 뭐 3D 형태로 뭐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AI끼리도 서로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제미나이로 만든 소재랑 GPT로 만든 소재 이렇게 둘이 한번 뭐 비교 분석을 해본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좀 A/B 테스트도 제안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아래에 있는 뭐 연락처로 전달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 말씀드리자면 메타는 알고리즘이 목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소재를 비교할 거면 목표도 똑같이, 기간도 똑같이, 조건도 똑같이 두고 소재에서 한 요소만 다르게 하는 게 공정한 비교를 하기 쉽게 됩니다. 이제 다행히 메타에는 이거를 자동으로 공정하게 갈라서 보여주는 분할 테스트, A/B 테스트 기능이 따로 있고요. 같은 사람한테 두 광고가 겹쳐서 노출되는 걸 막아주고 수동으로 돌리는 것보다 결과가 조금 더 깔끔합니다.
정리하면 메타에선 첫 번째로 목표를 매출에 맞게 골라주고, 두 번째로는 픽셀을 깔아서 데이터를 좀 학습시키고, 세 번째는 학습 끝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분할 테스트로 좀 소재를 공정하게 테스트해라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메타에서 A/B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개 이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 광고의 운명을 사람보다 알고리즘이 더 많이 쥐고 있고, 그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게 결국 자신이 정한 목표랑 내가 검증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래, A/B 테스트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난 뭐부터 해야 되지? 뭐 세팅 비교도 있고 소재 비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좀 궁금해하실 사장님들을 위해서 뭐 네 단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하면은 제일 중요한 목표부터 정하기입니다. 이제 캠페인의 북극성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먼저 정해주시고요. 이번 광고로 내가 원하는 게 방문자 수인지 아니면 장바구니 담기인지 아니면 실제 결제인지를 완벽하게 정해두고 이 목표가 나중에 승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가설 세우고 바꿀 변수 한 개만 정하기입니다. 혜택을 강조한 카피가 감성 카피보다 결제가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것처럼 검증하고 싶은 가설을 일단 먼저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꿀 요소를 딱 하나만 먼저 정해 주세요. 카피면 카피, 뭐 이미지면 이미지, 버튼이라든지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A안이랑 B안을 동시에 지평하는 겁니다. 정한 한 가지 요소만 다른 A안과 B안을 만들어서 같은 기간에 동시에 돌립니다. 시간차를 두고 돌리게 되면 요일이나 뭐 시즌 같은 외부 요인이 끼어들어서 공정한 비교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나란히 경쟁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4단계인데 충분히 데이터 모은 뒤에 목표 지표로 승자 판단하기입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0건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 정한 목표 지표를 기준으로 승자를 가리면 됩니다. 이때 클릭률 같은 표면 지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목표에 맞는 지표로 봐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긴 소재를 기준으로 다시 다음 테스트를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단계 정말 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메타 광고 소재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타 광고 당연히 A/B 테스트 하는 소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타겟을 설정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논 타겟으로 진행할 때도 있고 뭐 관심사 타겟, 연령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여러 가지 타겟들로 광고를 진행하는데 뭐 같은 소재에서 다른 타겟으로 설정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A/B 테스트가 되거든요. 모두 다 논 타겟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동일한 소재인데 어떤 건 유사 타겟 아니면 어떤 거는 내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맞춤 타겟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도 추가로 A/B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엄청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혼자 이걸 다 파악하고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업체에 맞는 방향성을 먼저 고안을 하고 처음에 뭐 소재가 많다면은 소재별로 A/B 테스트를 광고 진행을 하고 아니다 타겟부터 먼저 판별을 해야겠다 하면은 유사 타겟, 뭐 맞춤 타겟, 논 타겟, 관심사 타겟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타겟 테스트를 많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타겟 중에서는 우리는 관심사 타겟이 제일 잘 어울리더라 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뭐 제일 효율이 잘 나온 소재랑 제일 효율이 잘 나온 타겟을 묶어서 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광고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보통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연락처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는 미디어 믹스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광고비 300만 원 쓰는데 어떤 매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재 만들 시간이 없어요. 뭐 기획안이 필요해요. 같은 요청들도 저희가 다 들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라이브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나중에 댓글로도 편하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타 광고만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A/B 테스트는 네이버나 구글, 토스, 당근에지드 같이 모든 광고에 다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A/B 테스트라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분만 더 기다려보고 혹시 댓글 없으시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성 마케터님께서는 네. A/B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같은 게 있어요? 제일 어려웠던 거라. A/B 테스트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문구를 선택하던가 CTA 버튼을 선택하던가 이미지를 선택하던가 뭐 이미지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엄청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바꿔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좀 들긴 하거든요. 문구를 바꿔도 되고 뭐 이미지를 바꿔도 되고 이거 CTA 바꿔도 되면은 바꿔야 될 게 너무 많고 A/B 테스트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소재가 만약 10개라고 치면은 하나씩만 테스트해도 뭐 20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혹시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알고 계시는 뭐 좀 더 원활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아무래도 이번에 좀 초보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한 개씩 좀 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걸 자동으로 공정하게 갈라서 보여주는 A/B 테스트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초보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메타 기능 중에 A/B 테스트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등록할 때부터 이 소재 얼마, 이 소재 얼마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광고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A/B 테스트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를 활용하기가 싫다, 뭐 소재별로 금액 설정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은 그룹 안에 넣어놔서 어떤 소재가 더 우수한지 이제 좀 소재 쏠리면서 유도해가지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많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라이브 방송이 일찍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메타 광고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팁을 추가로 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뭐 소재가 너무 많지가 않잖아요. 메타 광고 진행하실 때에는 특정 소재로만 돌려 쓰는데 그러시면 오히려 더 힘들고 특정 소재를 좀 문구 바꿔가면서 CTA 바꿔가면서 여러 개로 뽑아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요즘 메타에서 말하는 걸로는 너무 똑같은 소재 해봤자 어차피 최적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결이 다른 뭐 한 가지 소재를 많이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를 뽑아서 운영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소재 너무 그냥 예쁘게 잘 뽑았다고 한 가지 소재로만 하지 말고 뭐 한 가지 소재보다 당연히 베리에이션한 10가지 소재가 훨씬 낫겠죠? 퀄리티는 조금 낮겠지만 그렇게 좀 다양한 소재로 테스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면은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은 댓글 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라이브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MPN 글로벌 문태주 마케터 송준성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